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오픈소스 센터에 있는 유원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공개소프트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인데 이게 조금 연결은 되어 있으나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표준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시는데도 그렇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연구개발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해서 각 사업에서 적용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소스 센터가 저희 연구원에서 2017년 6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표준 프로세스 하던 거와 이제 오픈소스 센터 업무를 하던 걸 이어서 표준 프로세스, 오픈소스를 위한 표준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거에 현재 사업에서 적용할 때 그러니까 테일러링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관련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그러니까 오픈소스에 대해서 일반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이드하는 게 작년 4월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저희 연구원에서 정의한 표준 프로세스에 대해서 큰 아웃라인만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 표준 프로세스가 정의는 돼 있으나 요거를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키입니다. 왜냐하면 연구 사업이 종류가 참 다양해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분야가 소재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양하게 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의 유형별로 테일러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일러링 가이드를 제가 잠깐 소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랩 사업,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스타랩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오픈소스 사업인데 학교에서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표준 프로세스와 테일러링 가이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다가 기존에 있던 저희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하는 체계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니까 오픈 소프트웨어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맨 마지막에 가장 고민하는 게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도 있고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언급만 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의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발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가져야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센스를 가져야 됩니다. 각 오픈소스는. 근데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도 지금 현재 한 2,000개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OSI라는 단체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된 라이센스는 지금 현재 한 8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 인증된 라이센스에 지켜야 될 조항으로 이렇게 10개를 OSI에서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10개 중에 제가 이제 그동안 한 3년 동안 오픈소스 센터에서 일을 해보니까 여기서 가장 키게 되는 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도 해야 되는 거고 오픈도 해야 되고 이런 약간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데 기술 이전하는 거는 또 상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의 중립성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이거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수정 배포의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특허 조항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GPL 오픈소스를 갖다 쓰면 그 수정한 내용도 너도 GPL로 오픈을 해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야 되는 GPL 계열의 오픈소스가 라이센스가 있는 거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MIT나 아파치 같은 경우는 너가 갖다 써도 그 갖다 쓴 소스에 대해서 나중에 배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조건입니다. 이것도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픈소스에 대한 커버비리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파치나 MIT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는 GPL 2.0하고 아파치입니다. GPL 2.0은 이건 오픈을 해야 되는 거고 아파치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라이센스가 서로 충돌을 해서 재바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오픈소스, 그러니까 GPL 2.0을 갖는 오픈소스와 아파치 2.0을 갖는 오픈소스를 함께 머지해서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라이센스에서 키가 되는 거는 듀얼 라이센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 라이센스하고 커머셜 라이센스하고 커뮤니티 라이센스에서 오픈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하고 상용으로 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MySQL이고요. 저희 연구원도 가능한 이거를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듀얼 라이센스를 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에서요. 원 전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에서 가장 크게 되는 건 뭐냐면 페이턴트. 아까 특허권에 대해서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픈소스 입장에서는 특허는 거의 허여를 해라. 너네는 권리만 가고 특허에 대한 이거는 양도를 하니까 특허권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특허료를 받는다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픈소스에서는 특허는 허용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프로퍼리티 라이센스하고 오픈소스 간의 충돌이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검증을 하고 배포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배포를 하는데요. 보통 프로퍼리티 라이센스하고 오픈소스가 충돌이 되면은 다른 라이센스로 대체를 하라고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를 합니다. 오픈소스가 소스는 하나지만 라이센스는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지 않는 라이센스로 배포를 하라고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바꿀 수 없는 경우 충돌이 나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배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소스를 수정을 하는 삭제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충돌이 하지 않도록 오픈소스 자체 개발하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라이센스 간의 충돌이 되면 중복되지 않게 분리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는 다른 라이센스를 대체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라이센스 충돌하지 않는 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오픈소스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검증을 안 하는 단계인데 MVD라고 미국 정부에서 요 사이트에 있거든요. MVD 리스트 GUV 가면은 제공해주는 보안 취약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쓰는 오픈소스의 버전을 알면은 여기 가서 그 버전의 오픈소스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라이센스하고 보안 취약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오픈소스 과제를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스타트까지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오픈소스 과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소스 과제를 수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지금 현재 연구기관의 소유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소유는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최상위병은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최상위에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최상위의 과학기술기본법, 그 밑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비전, 그 다음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비전이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법령에 보면은 연구기관의 그러니까 결과물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그 다음에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공개수대 사업을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고 배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법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저희는 배포를 하거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4월에 올해 RFP 사례로 나온 건데요. RFP 사례로 이제 공개수도 과제라는 유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제 유형을 보면 기초, 응용, 개발 이렇게 되고 TR에는 5에서 6단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의 특징으로는 소프트웨어 자센뱅크냐 아니면 공개 소프트웨어냐 기술력 비중수냐. 요 제가 네모 박스를 친 거는 이거는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인 경우에 과제의 유형은 응용이고 TRL은 5에서 6단계고 공개 소프트웨어이면서 기술력 비중수 이렇게 나오는 게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의 RFP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작년 4월에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이라고 과기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 소프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려할 핵심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단계, 수행하는 단계, 활용하는 단계까지,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운영까지, 사업화까지 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것 중에 또 사업 계획서, 제가 이거 잘 정리를 못해서 사업 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으로 이 필요성, 계획 수립, 공개서 라이센스의 정리, 개발 환경 구축, 라이센스 보안 취약점 검증, 커뮤니티 운영, 홍보 세미나, 참여 인력 관리 이런 자세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보안 취약점 검증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공개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프로세스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프로세스적 접근 방법은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도 그거를 활용하려고 정리를 했고 그거를 수행을 하면서 PDCA를 돌려서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2008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려면 기본이 되는 입력물이 수행계획서예요. 수행계획서에는 뭐가 있냐를 기본 골자로 하면 연구 목표부터 기술 성숙도, 예산, TRL까지 정리가 다 있죠. 이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PM북이나 프린시플이나 그런 걸 보면 사업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지금 CMMI나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나눠보면은 사업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정해야 될 프로세스, 과제 수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위해서, 생명주기를 위해서 시행해야 될 프로세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 프로세스로 범위관리, 예산관리, 인력관리, 의사소통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를 사업관리 프로세스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의 유형이 기초냐, 표준이냐, 전략이냐, 시스템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소자냐, 상용.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정의서부터 시험, 개발 환경 관리, 형상 관리까지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의된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과제 관리, 과제관리 프로세스하고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그 다음에 조직에서는 하는 거는 그러니까 총무부의 역할, 기술 이전, 아까 말씀드린 특허 관리, 이런 사업화 이런 쪽으로 다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지원. 개발 지원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지원할 프로세스를 정의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에는 프로세스의 목차를 정의했고요. 성공적으로 구현한 결과가 무엇인지, 관리 지표는 무엇인지,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건 책임과 권한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책임과 권한이 있지 않으면 이 프로세스가 움직이지도 않고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수행할 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상, 교육, 관련된 서식과 양식을 정의했습니다. 이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다 정의를 했는데 한 40여 개 되거든요. 40여 개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다고 표준 프로세스가 돌아가지는 않고요.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프로세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조정 지침하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프로세스에 수용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크리스트는 프로세스에 대한 체크리스트, 산출물, 그 다음에 동료급의 체크리스트. 이 세 개를 기본으로 해야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프로세스를 갖고 저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면 과제관리 파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하고 조직 기반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제관리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제 이슈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외주 결과물 관리하는 거 이걸 가장 큰 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기반은 기술 이전하는 큰 틀입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해서 저희가 추가되는 게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과제관리 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라이센스 배포할 때 라이센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 생명주기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수집하고 관리하고 검증하는 거 이런 게 추가됐고요. 추가된 액티비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기반에서는 소프트웨어 결과물 기술 이전하는 거, 기술 이전일 때는 라이센스 관리하는 거. 이게 소프트웨어 사용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초반에 많이 활용이 됐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에 대한 관리 요령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준에서 표준 프로세스에서 수용을 해야 되나 그런 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활동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더 추가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프로세스가 추가가 될 거다. 그래서 정리한 게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경우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과제 커뮤니티 이슈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커뮤니티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과제 관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여기서 수집하고 점검하는 거는 이쪽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이게 생명주기에서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기반에서는 이제 기술력 비증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센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기반에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거든요. 조직 차원에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개발한 사업에 저장소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저장소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한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거, 패키지 관리하는 거,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를 보면 커뮤니티 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오픈소스가 활성화되고 저장이 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을 할 거니까 커뮤니티에서 뭐를 해줘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커뮤니티 프로세스에서 해야 할 일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전략 이거 좀 안 나오네요. 운영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사용자 커뮤니티하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슈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액티비티가 필요하고 커뮤니티의 가장 큰 목적은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는 그게 커뮤니티 프로세스의 가장 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는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릴리즈만 하면 끝냈지만 여기는 공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전략, 라이센스를 뭐로 할 건지, 시기는 언제 하고 범위는 언제 할 건지,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다 할 건지, 그 다음에 소수 공개할 때 저장소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공개 후 현황 관리,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수나 뭐 이슈나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소프트웨어 공개 프로세스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 이건 오픈소스, 그러니까 원내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센터에서 하는 일을 주로 했고요. 오늘 주로 운영 체계를 저희는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 운영 체계를 수립을 하거든요. 그 운영 체계에 대한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관리하는 거. 저희가 오픈소스 관리라는 포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포털과 저장소 운영하는 거, 공개에 대한 가이드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하는 거. 이게 저희가 원내에서 하는 주요 역할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하고 가이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올해 운영 현황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그러니까 이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표준을 다 발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 그러니까 사람이 매니어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TR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험실 단계하고 상용화 단계는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세스를. 그래서 조정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사업관리 프로세스에는 저희가 정의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기본 프로세스는 주요 활동, 사업 수주나 계획, 릴리즈 같은 건 모든 프로세스가 다 수행을 하죠. 모든 과제가. 그런 거에 기본은 주요 활동을 일부만 수행하고
일반은 고급보다 한 더 개소형. 결국은 기본 일반 고급 최고급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업에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 자원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프로세스에서 정의한 일부 활동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생명기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정의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사업 프로세스가 정의됩니다. 사업 수주부터 릴리즈까지 어느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저희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제공하는 내용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선정하는 거, 계획에 대한 기관장 승인하는 거, 문서 작성, 라이센스 선정,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검증, 그 다음에 법무팀하고 정보 공유하는 거, 커뮤니티 관리하는 거. 스타트업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징으로는 컴퓨팅 개발이고 기여자와 커뮤니티를 종이에 양성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에서 사업화와 연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커뮤니티는 시장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커뮤니티 관리는 사용자 기여자를 관리해야 된다. 이게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건 소속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 예, 저쪽 뒤쪽에서.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약간 질문이 생겼던 부분, 이제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보통 이제 대학원 연구실들인데, 보통 대학원 연구실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려면 사실 기반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 지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커뮤니티 관리 같은 거 하려면 뭐 들어오는 커밋 같은 것도 리뷰해야 되고, 뭐 그런 들어오는 커밋을 관리하기 위한 컨티뉴스 인티그레이션 그런 많이 배울 게 있는데,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실에서 그런 걸 더 많이 하려면은 그 각각 개개인 연구원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식을 더 배우는 쪽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전문화해서 딴 쪽으로 외주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지 그 약간 비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오픈소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퓨전 프로세스를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퓨전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입력물에 의해서 출력을 갖고 그 프로세스의 역량을 향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퓨전 프로세스의 장점은 뭐냐면 문서 작성이 좀 많다는 거예요. 장점이다 단점이다. 근데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개발하시는 분은 문서 작성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나는 개발만 계속 하고 싶은데 이 문서 작성을 해야 되냐. 결국은 이슈 관리를 한다는 거는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매니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나오는 CMMI나 스파이스에 걸친 그 체계화된 모든 거를 정량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과제 관리에 가장 필요한 이슈 관리,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개발에 가장 필요한 건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관리 정도만 하셔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험 관리하고 요구사항 관리. 그러시면은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슈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학생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습관을 만드시면 평생 그게 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커뮤니티 관리 쪽에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 대학원생들이다 보니까 만약 그걸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연속성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맞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완에 대해서 좀
그거는 저희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PBS의 출연료이기 때문에 PBS 체계로 저희는 과제를 따옵니다. 근데 과제는 딱 종료가 됩니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종료된 뒤에 지금 만들어 놓은 저장소에 있는 소스와 커뮤니티 어떻게 운영하냐. 저희도 열심히 IFP 요청합니다. 후속 과제 달라고. 저희도 PBS이기 때문에 과제가 종료되면 사람과 모든 게 다 리셋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좀 풀어주고, 오픈소스 과제가 지금 생긴 지가 2018년 4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은 좀 더 이따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내년 초에도 나와서 뭐 3+3은 안 되더라도 뭐 3+2 정도는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사업화시키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업화시키는 과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업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죠?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업체에서 그거를 커뮤니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흐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뭐 오픈 소스 뭐 표준 프로세스 뭐 담당을 하시니까 저기 궁금한 게 외국에도 연구 개발 사업에 오픈 소스를 하는 그런 그 국가들이 있나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디 어떤 데 있습니까? 중국하고 뭐 일부 나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 오픈 소스 이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하시기 전하고 후하고 뭔가 이제 좋아진 점, 개선된 점이 있다면 주로 한두 가지 꼽아주시면 어떤 거를 오픈소스 말씀하세요? 프로세스는 우선 적용을 하면은 이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라이센스하고 특허 관리, 요거를 저희는 주안점으로 생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이후에 어떤지 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만든 거에 대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어달릴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기가 끝까지 달릴 건지 아니면 그런 달리기는 큰 의미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그 오픈소스라는 게 무한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도 그렇고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고 다른 종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계속되길 바라는 그렇죠. 마음에서 네. 하는 거. 보내가지고 이제 생태계에서 살아남느냐 이제 적자생존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